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조직진단 전문가가 바라보는 팀빌딩의 중요성 3차 시 교육과정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조직 및 팀빌딩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블루오빗의 이지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의 특성과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팀빌딩이 첫 번째 차시 아이디어와 고객 발굴에 있는 창업 초기 단계의 팀빌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2차 시 요약 잠깐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팀빌딩 중 창업 초기 단계인 아이디어와 고객 발굴의 단계의 팀빌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CEO의 역량에 따라서 사업의 전개나 성장의 속도가 다르다. 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계에서는 팀 형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혼돈의 단계, 비록 시스템이 있기는 하나 리더의 역량이나 리더의 생각에 의해서 시스템이 수시로 바뀌는 혼돈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직 성장을 위해서 구성원의 전폭적인 신뢰와 책임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회사 성장을 위해서 시스템은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팀원들이 조직의 안전한 보호망 안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굴을 하고 그 아이디어가 혁신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현을 하기 위한 그 전폭적인 지지와 책임에 대한 부분이 조직 문화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더 성과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문화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빠른 실행과 결단력은 조직의 성장을 더욱더 향상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업무 수행 능력인데요. 아직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채용보다는 업무를 정확하게 배분을 하고 조직원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 위주로 배치를 하되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서 아웃소싱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직의 안정과 시스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스타트업 사업화 단계 두 번째, 매출이 발생을 하고 MVP가 있는 단계의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있지만 아직은 고객한테 선택을 받지 않는 그런 고객 검증 단계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품 고도화라고 하고요. 고객의 검증을 통해서 늘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제품이 바뀌고 피보팅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시제품이 본격적으로 제작이 되고 상품의 확장과 추가 상품 개발을 통해서 양산과 신시장 발굴을 하는 이러한 성장 단계 기업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보다 구성원들이나 조직원들의 숫자나 특징이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조직이 본격적으로 생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구성원들의 직무라던가 업무가 바뀌는 부분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 조직의 특징은 안정과 효율성에 대한 확보가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부족한 조직원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성장 단계 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는 제품은 있으나 아직 제품에 대한 매출이 높지 않고 투자를 가장 많이 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품의 출시와 판매가 일어나는 단계로서 다양한 생산과 마케팅 분야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투자 자금에 대한 니즈가 제일 많기도 합니다. 창업자의 역할은 초기 도입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을 거고요. 성공 요소로서는 원가 절감과 공정에 대한 혁신, 그리고 경쟁 기업에 대한 진입을 어떻게 우리는 차별화하고 우리 기술을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성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기업의 목표는 생산 장비와 보안 자산, 자본 획득입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50인수 이상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자와 파트너 역량의 중심에서 사업 다각화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으로 매출이 향상이 되고 다양한 부분의 핵심 인력들이 의사결정 체계에 참여함으로써 실무 인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동기부여가 창업자의 역할입니다. 이 시기의 목표로는 후속 성장을 위해서 M&A 등을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팀 형성 단계별 특징에서
격동 단계를 지나 규범 단계, 그리고 성취 단계로 갑니다. 처음에 격동 단계에서 대립과 갈등, 그리고 서로 간의 팀원들 간의 서로의 그 정치적인 권력 구도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자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팀 목적은 명확하나 경쟁 구도로 인해서 사업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이러한 부분들을 팀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 성숙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규범 단계와 성취 단계로서 팀들이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며 합의를 형성을 하고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며 전체 조직의 동의하에 큰 결정이 이루어지며 작은 결정은 그룹 내의 팀 단위에서 위임을 하고 팀의 헌신과 단결로 인해서 점점 팀의 단결이 강해지고 사회활동과 성취에 대한 팀 프로세스와 작업 스타일에 대한 논의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리더에 대한 존경심과 리더십을 공유하는 팀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이 시기에 조직의 고민은 투자를 위해서 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데 중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거나 혹은 정말 필요한 역량을 가진 직원이 있는데 기존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직이라는 부분과 조직에 대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체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업화 단계에서 이 시기에는 조직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과 시스템 구축, 목표 설정 및 주요 지표의 정의가 이 단계의 조직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장 단계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각의 팀들이 자기 팀의 성과를 위해서 다른 팀과의 협업이나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기 팀만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협업을 하지 않는, 예측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시스템 사고로 경영하라라는 이 책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가 신제품 개발을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에 대한 이벤트를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제품 생산 능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게 제품 생산에 대한 부분은 지연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고객의 만족을 떨어뜨리면서 우리의 인지도를 저하하고 이미지를 실추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현장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생산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의 실적만 이해한다면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이러한 팀 간의 의사결정을 리더는 협의 조정해야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드백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피드백은 관리자에 의해서 직무가 요구하고 있는 각종 활동들에 대해서 담당자가 효과성 여부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적절한 시점에 제공이 돼야 됩니다.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은 시기와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성원의 마음가짐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피드백의 횟수의 간격인데요. 피드백 횟수가 너무 적으면 구성원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향후에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피드백은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앞 단계에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지표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들이 이 피드백에 있을 때 그 구체적인 목표에 의거해서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업무에 효율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은 구성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직무에 대해서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직은 효과적인 피드백이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3차 시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조직의 특성, 특히 스타트업 조직 중 성장 단계, 매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제품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조직의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 설정 및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팀빌딩과
리더십을 통해서 조직 성장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차 시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조직 문화와 팀빌딩을 어떻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업무 스타일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